진짜 쉬운데 예뻐지지 않았나요? 제가 진짜 스킬 쫙 빼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안녕 밀물이들, 오션이에요. 이제 수능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메이크업을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밀물이들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 영상 댓글에도 언니 저 메이크업 처음 하는데 저 왕초보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메이크업을 좀 찍어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킬 정말 다 빼고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메이크업 단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가면서 이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메이크업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도 다 새로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제품 양도 최소화해서 해봤고요. 무엇보다 정말 쉽게 연출하고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메이크업이 예쁘게 된다는 거. 사실 제 메이크업 영상들 보면 정말 이 스킬을 다 때려박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 원래 얼굴에서 확 바뀌게끔 연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별거 안 했는데도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연출이 됐죠.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게 지금 이 메이크업이 공들여서 한 것만큼 또 예쁘게 나와줘가지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닐까 싶기도 한데요. 특히 오늘 영상은 렌즈도 없이 노렌즈거든요. 투명 렌즈를 끼긴 했지만 그래픽 들어간 렌즈도 아니어서 정말 진짜 내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꾸며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꾸 서론이 길어지는데 빨리 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부터 깔아줄 건데요. 메이크업을 처음 하다 보면 이 베이스를 굉장히 등한시하거든요. 베이스 그냥 쿠션 두드리고 끝내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베이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화지가 깨끗해야 그 위에 올라가는 컬러들도 예쁘게 보이겠죠? 얼룩덜룩한 도화지에는 어떤 색조로 올라도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를 깔끔하고 탄탄하게 깔아주는 건데요. 일단 베이스 깔아주기 전에 스킨케어 단계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얼굴에 열감을 없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이크에 바이옴 레미디 쿨링 패드를 붙여가지고 열감을 빼주고 있는데 아까 붙여놨기 때문에 좀 떼줄게요. 이렇게 열감 빼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해 줄게요. 스킨푸드 포테이토 마데카 소사이드 수딩 패드. 요거를 사용해서 얼굴에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처음 하는 밀물이들은 얼굴에 결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얼굴에도 다 결이 있어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턱 같은 경우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마는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 콧볼 쪽 이렇게 둥글려서 결 정리를 해줄게요. 이 결 정리를 안 해주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솜털이나 각질들이 일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면서 얘네들이 잘 누워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 정리를 했다면 에센스가 살짝 남아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흡수를 잘 안 시켜주면 나중에 결국 메이크업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20살 됐으니까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 얼굴에 열이 올라서 화장이 굉장히 잘 뜨거든요. 우리 뜨기 싫으니까 꼭 이렇게 잘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해줄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밤에 쓰던 기초를 아침에 쓰면 안 돼요. 특히 건성분들 밤에 굉장히 촉촉하게 이렇게 막 많이 얹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똑같이 베이스 깔기 전에 해줬다가는 이 화장이 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하는 스킨케어는 수분 위주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요거 사용해줄게요.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앰플 나노 플러스. 가지고 계신 스킨케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포인트는 수분감 위주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딱 우리가 흡수를 시켰을 때 얼굴이 뭔가 미끄덩하게 뭐가 남네 하는 제품 말고 이 제품이 피부 속에 싹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발라서 레이어링 해줄게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런 제품들도 다 약간 새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품을 정말 최소화해서 보여드릴 건데 스킨케어 중에 딱 하나만 사야 된다? 진짜 딱 하나만 발라야 된다 하면은 이런 수분 세럼 구매하셔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제형의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랐을 때, 두 번, 세 번 레이어링 해줬을 때 점점 이 보습감, 이 수분감의 정도를 조절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스킨케어를 쫙 구색 맞추기가 통장 사정이 힘들다 하면은 가장 먼저 사셔야 할 거는 이런 수분 세럼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 세럼을 발라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흡수를 시켜서 얼굴을 만졌을 때 약간 좀 남아있나? 이런 느낌 안 드는 정도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거 하나 더 발라줄 건데 지금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는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라이트. 이거는 이 수분 세럼만으로는 조금 건조함이 느껴진다 하실 때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얘가 보습력은 진짜 좋은데 가볍거든요? 이걸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짜 건조한 부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토피예요. 그래가지고 요런데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아토피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요런데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만 좀 부분적으로 보습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가 건조해요 하고 얼굴 전체에다가 이런 크림을 발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름 올라오는 코, 이마 이런 데도 이 보습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유분이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보습감이 있는 크림을 하나 더 발라줄 때는 딱 내가 원하는 부분, 제가 진짜 건조해요 하는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한 부분 위주로 크림을 발라서 보습감을 더해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스는 깔끔해야 된다. 이런 얼룩덜룩함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제품은 요거 사용할 건데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이 제품이 가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들고 왔는데 나 컨실러 팔레트 뭐 사지 고민 중이라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컬러도 다양하게 들어있고 가끔 컨실러 팔레트 중에 너무 밝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피부랑 톤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컨실러 팔레트를 고르실 때는 내 생얼 피부톤이랑 톤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제품을 골라주셔야 커버가 잘 되거든요. 갑자기 내 피부톤보다 한 톤, 두 톤 밝은 컬러로 커버를 해버리면은 햇빛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실러 팔레트 고르실 때 중요한 점은 내 생얼 피부랑 비슷한 컬러로 골라주시는 거. 이렇게 하고 브러쉬는 요거 사용해줄 건데 피카소의 258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베이스 브러쉬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조금 돈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좀 비쌀수록 퀄리티가 어쩔 수 없이 좋아. 이 저렴할수록 붓자국도 많이 남고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좋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요 컨실러 브러쉬가 진짜 좋거든요. 스킬 없이도 컨실러를 예쁘게 펴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우리 밀물이들 컨실러 브러쉬는 조금 돈 투자하자. 요걸로 요 컬러 이런 약간 붉은빛이 도는 살몬 컬러의 컨실러를 브러쉬 잘 묻혀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대지 마시고 손등에 한번 덜어주세요.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는 행위 자체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터치를 했으면 바로 이렇게 바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양 조절이 힘들어요. 이거를 바르는 단계에서 양을 조절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저한테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등에 양 조절을 해주시면서 쓱 그었을 때 컨실러가 이 정도 묻어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걸로 다크를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꾹꾹 눌러서 바른다는 느낌보다 손에 힘을 빼고 스스스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지금 스킬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커버가 잘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좋은 브러쉬를 쓰는 이유입니다. 경계 없이 이렇게 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컨실러가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 문제가 아니라 브러쉬 문제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얇게 발라주시고 내가 조금 더 진한 부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딱 도드라지게 진한데 여기를 한 번 더 터치해주는 거야. 전체적으로 얇게 깔고 내가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다 두껍게 깔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만 커버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포인트에 한 번 더 터치해서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 범위가 넓어지지 않게 딱 이 부분 위주로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런 빨간 거 풍조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빨간 거는 빨간 거의 반대 컬러인 초록색을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초록색 컬러 있죠? 이거를 브러쉬에 잘 묻히셔서 이거를 내가 완벽 커버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붉은 톤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이 컨실러 작업한 후에 우리 쿠션 발라줄 거잖아요. 그래서 커버가 한 번 더 들어가지기 때문에 2단계에서 막 컨실러를 두껍게 발라가면서 완벽 커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가볍게 붉은기만 잡아줘도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얼굴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이마 붉은기도 한번 잡아주고 코에 있는 붉은기도 조금 가려주고 이쪽 볼에 있는 붉은기도 한번 잡아줄게요. 이거는 트러블 났을 때 트러블 붉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렇게 그린 컬러 사용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실러는 다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 더 해줄 건데요. 우리 입
주변. 입 주변이 조금 푸르신 분들 있잖아요. 푸르거나 어두운 경우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조금 그린빛이 돌게 수염 자국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다시 그린의 반대 붉은빛으로 가려줍니다. 손등이 잘 덜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부분 쓱 커버를 해줘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커버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브러쉬에 묻혀서 손등에 덜어준 다음에 쓱쓱 지나가만 주면은 반대편이랑 비교했을 때 이 푸른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컨실러 작업 어려워 보이는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따라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굴에 얼룩덜룩하면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이런 기미, 잡티 같은 거 지금 이제 20살 되는 밀무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밀무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밀무리들은 요런 내 쌩얼이랑 진짜 비슷한 컬러로 가려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쌩얼보다 조금 더 밝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쌩얼이랑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보기 싫은 잡티에 터치해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가려주면은 진짜 쉽게 가려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쌩얼이랑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야 이렇게 잘 가려집니다.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면은 내 원래 피부톤 기준으로는 한 반톤 정도 밝은 것 같은데 일 수 있지만 우리 기미는 내 피부톤보다 더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기미랑 컨실러는 2톤, 3톤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내 피부톤이랑 비슷한 컬러.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어둡다 싶은 컬러를 사용해주셔야 잘 가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쿠션 깔기 전에 얼굴 톤과 기미 잡티들 다 정리해줬는데요. 이제 쿠션 사용해줄 거예요. 쿠션은 아떼 페블 스킨 피팅 쿠션 2호 누 베이지. 여러분, 진짜 내가 흑역사를 안 만들고 싶다 하면은 쿠션 톤 절대 밝은 거 사지 마세요. 얼굴 동동 뜨는 계란 귀신 같은 컬러 안 됩니다. 특히나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의 양 조절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거기에 밝은 컬러까지 써버리면 진짜 정말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쿠션 구매하실 때는 컬러를 얼굴 외곽 쪽 있죠? 얼굴 외곽 쪽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얼굴 외곽이랑 비슷한 컬러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잘 골라주셨다면 일단 쿠션을 꾹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꾹 누르면 여기 묻어나는 양이 진짜 많아져서 무조건 두꺼워집니다. 딱 손을 올리고 진짜 살짝만 묻혀주세요. 특히나 처음 산 새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쿠션의 액체가 그득그득 머금어진 상태라서 살짝만 하셔도 이 퍼프에 충분히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셨다면 바로 얼굴에 갖다 대지 말고 이 뚜껑에 덜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뚜껑에 덜어주시는데 덜어주면서 그냥 한 곳에 찍지 말고 이 퍼프를 움직여가면서 이 퍼프 전체에 쿠션이 고르게 먹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다 보면은 내가 누른 그 부분만 이렇게 파데가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파데가 묻거든요. 이 정도 상태가 됐다 하면 그때 얼굴에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터치하면은 그 딱 찍히는 느낌 없이 굉장히 고르게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쿠션은 이렇게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쿠션 찍을 때 너무 중앙에 찍지 말고 살짝 코랑 눈 사이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안쪽 코랑 눈꼬리 안쪽 요 삼각형 피부는 얇아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잘 들뜨거든요. 근데 비교적 이쪽 피부는 두껍기 때문에 이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 발라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양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코 옆은 가장 마지막에 거의 퍼프에 묻은 게 없다 싶을 때 터치를 해주시고 눈가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터치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두드려서 양을 왕창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이런 식으로 쓸어서 얇게 컬러감만 더해준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적당량 찍고 여기 딱 찍으면은 지금 딱 특정 부분만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막 펴. 퍼프를 움직여가면서 이 퍼프 전체에 고르게 묻게 이렇게 해주면은 딱 한 군데만 찍히는 거 없이 고르게 묻어나죠. 요거를 얼굴 중간쯤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바깥쪽부터 두드려주시고 이 양을 그대로 안쪽으로 끌어와서 터치를 해준 다음에 턱이랑 인중도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코 터치. 코는 살살살살 가볍게만 남은 양으로 눈가 살살살살
쓸어가면서 해주시면은 여러분 진짜 쉽죠? 피부가 두꺼운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마는 그냥 두드려줍니다. 이마는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비교적 공을 좀 덜 들여도 되는 부위기는 한데 여기는 그냥 두꺼워지지 않게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깔아줬으면 이제 살짝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커버력을 올려줄 건데요. 이거는 그냥 쿠션을 한 번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 손가락만 사용해서 퍼프에 제형을 묻혀주고 잘 덜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딱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부분에만 커버력을 얹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원하는 부분에만 쿠션을 얹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쪽 한 번 더 얹어서 커버력을 조금 더 얹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버력을 쌓아주는 겁니다. 나는 한 번에 커버할 거야가 아니라 커버력은 쌓는 개념이라는 거를 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은 베이스 메이크업 하실 때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만 한 번 더 얹어줬기 때문에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지 않고 내추럴하게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는 끝내줄게요. 사실 여기서 더 밝은 컨실러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베이스를 더 촘촘하게 쌓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쫙 간 베이스 위에 다른 컨실러를 얹다가 이 밑에 베이스가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두꺼워지는 것 같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다 깔아줬으면 이걸 한번 고정시켜주는 파우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요거 쓸게요.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피니쉬 팩트. 파우더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바를 수가 있는데 이런 브러쉬를 활용하거나 이런 퍼프를 활용해서 바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느낌이 달라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게 올라갑니다. 아까 그 광이 많이 죽지 않으면서 너무 불필요한 유분만 없애주는 느낌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퍼프를 사용해서 파우더를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광 보이시죠? 이게 그냥 이렇게 꽝 하고 잡혀버려요. 브러쉬로 하면 약간 광이 도는 상태? 퍼프로 눌러주면 광이 아예 죽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피부 표현에 따라서 방식을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이마는 보여드리려고 퍼프를 했기 때문에 퍼프로 해놔주고 이 밑에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체적인 광감은 예쁘기 때문에 브러쉬로 한번 가볍게만 잡아주고 이렇게 가볍게 잡아줬으면 이제 광이 돌면 안 예쁜 부위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코 옆에 팔자주름 있는 이 부분을 꽁 찍어서 광이 안 돌게 잡아주시고 이 앞볼 쪽 같은 경우도 너무 광이 침범하면 안 예뻐요. 광이 이쪽에 광대 쪽에 도는 건 예쁘지만 너무 이 앞볼까지 돌면 안 예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퍼프로 잡아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후루룩 잡아주신 다음에 이 콧대도 우리가 이따가 하이라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광들을 미리 한번 잡아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프로 눌러주시면 코 쪽에 있는 유분감이 확실히 덜 올라오기 때문에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마를 아까 퍼프로 눌러서 안 돌긴 하는데 이 눈썹 앞머리 쪽 광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적당히 이런 광은 돌면서 메이크업 자체는 확실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쉐딩으로 아예 코 모양을 바꿔주듯이 진하게 하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연습을 해나가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이 쉐딩 자체를 발색이 잘 되는 제품보다는 조금 옅게 되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 베이지크 V컷 블렌딩 쉐딩 사용해줄게요. 이게 살짝 구운 타입이라서 이 발색 자체가 되게 연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해줄 거고 브러쉬도 좁은 거보다 이렇게 큰 거 플릭의 노즈 브릿지 컨투어링 요거를 사용해서 밝은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요걸로 지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음영 있죠? 내가 딱 거울을 봤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데 다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음영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콧대부터 싹싹 해주고 내려오면서 이 콧볼도 잡아주고 지금 컬러 자체를 진한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내 코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대신 내가 가진 이 코의 형태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쉐딩이 정말 많은 흑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쉐딩이 진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면 그냥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내지 마세요. 차근차근 연습해. 우리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밝은 컬러로 내가 원래 가진 모양만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줬다면 조금 더예요. 조금 더 여기 있는 이 컬러 오늘 우리 이 진한 컬러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중간 컬러 정도 사용해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훌렁한 브러쉬로 해줄 거예요. 작은 브러쉬 사용하면 세밀하게 모양 잡기는 좋지만 터치되는 면적이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용한 큰 브러쉬 그대로 사용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안 해주고 콧대 있죠? 콧대 쪽 이렇게 요만큼만 터치해주시고 이 중간은 건너뛰고 콧볼 쪽 콧볼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이거를 다 길게 이어버리면 코가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 콧대 쪽이랑 콧볼만 터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내가 정 뭔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쉐딩을 다 마친 브러쉬죠. 거의 안 묻어나는 브러쉬로 여기 한번 끊어주는 정도? 이것도 막 너무 많이 끊지 말고 우리 하나, 둘, 셋, 넷, 5번 이내에서 터치를 끝내기로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턱 쉐딩을 해줄 건데 턱 쉐딩은 꼭 이런 흐드란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산 태그 비건 파우더 브러쉬인데 이 턱이 경계가 딱 생겨버리면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여기 회색, 이 갈색 선이 쫙 생기면서 뭔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브러쉬 잘 묻혀, 쉐딩을 잘 묻혀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 위에서 살짝 이렇게 섞어줍니다. 왜냐면 지금 컬러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 특정 부분에만 진한 컬러가 묻은 상태로 쓰면은 참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에서 한번 섞어주시고 손에 힘주지 말고 그냥 여기 내가 지금 여기 빗자루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주세요. 어차피 이게 되게 흘렁한 브러쉬라서 발색이 진하게 안 나오거든요. 아 뭐야 언니 티 하나도 안 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티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쉐딩은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니 뭔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가 맞아요. 언니 티 나요? 저 지금 턱이 깎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터치해주시고 여기랑 살짝 한번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목이랑 얼굴 경계가 안 생기게끔. 애초에 우리가 페이스 톤 자체를 엄청 밝게 연출해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쉐딩, 약간 누리끼리한 색 이게 아닌 건데 내가 얼굴을 만약에 진짜 너무 밝게 해버렸다. 이러면은 여기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치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에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한번 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턱 쉐딩까지 해줬으면 이제 아이브로우 연출해줄 건데요. 눈썹 그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필수인데 브로우 하기 전에 섀도우로 한번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이거 쓸 거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라떼는 선임. 제가 팔레트를 뭘 가져올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만큼 베이직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들고 왔고 여기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묻혀서 눈썹 앞머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뒤쪽도 가볍게만 한번 채워주세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딱 해줬을 때 확실히 더 이 눈썹의 형태가 잡히거든요.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형태가 잡히죠. 요걸 먼저 해주셔야 펜슬로 터치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 형태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펜슬로 시작을 하면 뭐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한번 이 빈틈을 잡아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솔직히 모양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빈 곳 채워준다?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브로우 사용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펜슬 타입 사용해줄 건데 이거는 에스쁘아 더브로우 이지 쉐이핑 펜슬 라이트 브라운. 여기서 이 뒤에 솔 부분으로 눈썹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눈썹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눈썹 그리면 당연히 어렵겠죠? 앞에는 앞쪽으로 쓸어주고 중간은 일자, 뒤로 일자로 빼주신 다음에 뒤쪽은 내려서 눈썹을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삐져나온 털들은 쓱 밑에 지나가주면은 눈썹 정리 쉽게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뒤쪽에 있는 브로우 사용해줄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보면 되게 날렵하게도 연출할 수 있고 눕히면은 널찍널찍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 요거를 내 눈썹을 이렇게 세워지게 터치를 해서 눈썹 밑선부터 떠줍니다. 이 눈썹 앞머리 밑에부터 시작해서 쭉쭉 뒤로 이어가면서 눈썹 밑라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중간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앞머리 쪽은 많이 건들지 마시고 이 중간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로로 쭉쭉쭉쭉 터치해주신 다음에 이 뒤쪽 있죠? 눈썹 뒤쪽은 얘를 이렇게
45도 정도 눕혀서 아래로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눈썹 뒤쪽 라인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뒤에 있는 걸로 아까랑 똑같이 별 정리해주시면 돼요. 위, 옆, 밑으로 내렸다가 아래 있는 거 정리. 이렇게 하면 눈썹 연출이 다 됐는데 이거 하실 때 눈썹을 꽉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짱구 눈썹이 돼요. 약간 비었는데 괜찮아. 냅두세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부분 살짝 비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채워버리면 확 인조적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냅둘 거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밑선 먼저 잡아주고 중간을 일자로 쓱쓱 그려주고 뒤쪽은 얘를 45도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려주면 눈썹이 아주 손쉽게 완성이 됩니다. 언니 근데 저는 눈썹을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답답해 보여요. 하면은 이 눈썹 그리기 이전에 눈썹 정리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이 눈썹 정리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옛날에 영상을 찍어놨을 거예요. 여기 태그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눈썹까지 그려줬는데 벌써 이목구비가 꽤나 정돈이 됐죠. 이제 다음으로 블러셔를 먼저 해줄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이 아니라 블러셔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기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컬러감을 맞춰주셔야 전체적으로 이 메이크업 톤이 통일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먼저 해줄 건데 블러셔는 요거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피치 오트 컬러. 이게 보시면 되게 차분한 컬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러를 쓰게 되면 불타는 고구마가 되기가 진짜 쉬워요. 이 두 개의 색깔이 비교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을 처음 한다 하실 때는 이렇게 진한 컬러감 제품보다 이런 연한 컬러감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런 컬러 사용해서 이런 작은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시고 한번 뚜껑에 브러쉬를 톨톨톨톨 해주시면서 이 섀도우를 브러쉬에 먹여주신 다음에 한번 털어주세요. 지금 방금 섀도우 가루 날린 거 보이셨죠? 이거를 한번 털어주셔야지 고운 입자만 남기도 하고 이 양 조절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발라주실 건데 내가 메이크업 유튜브를 좀 봤다 하면 이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은 브러쉬 쓰는 거거든요. 이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지 않게 유의하면서 얹어줍니다. 제가 지금 컬러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로 고르기도 했고 양 조절을 해놓은 상태여서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이 막 올려도 그렇게 부담스러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쁜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 생기는 들어갔는데 촌스러운 느낌이 없죠. 블러셔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돌처럼 뽀용뽀용하게 하는 거는 이게 그 조명이 엄청나게 쬐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그걸 현실 세계에서 따라하다 보면은 같이 이 광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내추럴한 컬러로 자연스럽게만 얹어주시는 거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블러셔 다 했다 하면은 이 블러셔 바르는 브러쉬죠. 이걸 사용해서 그대로 눈두덩이를 쓱쓱 지나가주세요. 어차피 양이 거의 안 묻어나오는 상태라 이렇게 해주셔도 색감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언더도 브러쉬 세워서 쓱쓱 지나가줍니다. 블러셔를 왜 눈에 발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이 메이크업이랑 볼이랑 색감이 쫙 이어지면서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통일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줄 건데 아까 사용한 팔레트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우리가 지금 블러셔로 한번 베이스를 넓게 깔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컬러 사용해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털어주시기. 잘 털어준 상태로 눈 두덩이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브러쉬는 웬만하면 이렇게 딱 눕혀서 한 방향으로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그재그 아닙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쓸어주셔야지 브러쉬가 두 번 지나가는 곳이 없이 고르게 섀도우가 발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베이스를 깔아주실 때는 내 눈끝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멈춰야지가 아니라 아이라인 그릴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뒤까지 발라주셔야 나 아이라인 그렸을 때 그 아이라인이 혼자 동동 떠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늘 컬러감 진하게 넣지 않을 거예요. 이 컬러를 진하게 넣을수록 망했을 때 흑역사의 정도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추럴하게 화장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베이스를 다 깔아주셨다면 이제 언더에도 음영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언더도 똑같이 눈두덩이에 바른 컬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 이렇게 눕혀서 바르면 내가 바르고자 한 부분보다 훨씬 더 아래까지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를 세워서 브러쉬가 닿는 면적을 줄여주신 다음에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만 지나가 주셔도 이쪽에 비해서 눈이 전체적으로 뭔가 깊이 있어지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 빼
빼먹지 말고 지나가 주시기.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깊이감을 넣어줄 건데 우리가 섹션을 막 앞에 넣고 뒤에 넣고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제가 우리 밀무리들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아까 사용한 브러쉬 그대로 사용해서 이 컬러에서 조금 더 진한 이 컬러. 이게 컬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이 팔레트 자체가 쉐이드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블렌딩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 컬러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한번 잘 브러쉬에 먹여주시고 아까 우리가 바른 라인보다 조금 더 좁은 라인에 터치를 해줍니다. 아까는 약간 이렇게 위까지 발라줬다면 이번에는 이 정도. 좀 더 좁은 영역에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쪽보다 조금 더 눈에 깊이감이 생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까보다 좁은 영역에만 이 컬러 얹어주시고 브러쉬 세워서 언더 뒤에만 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뒤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바깥쪽과 닿는 지점 바깥쪽을 일자로 내리면 닿는 그 지점 있죠? 이쪽을 삼각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도 한 번 더 컬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되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트이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삼각존 터주고 방금 쓴 거랑 같은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그려줄 거예요. 이게 컬러감이 막 애교살을 딱 잡아줄 정도로 진하진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메이크업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너무 진한 컬러를 사용하면 어색해지기가 쉬워요. 특히 애교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금 음영이 들어가는 컬러로 그냥 눈을 떴을 때랑 살짝 웃어줬을 때랑 교집합되는 그 그림자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떴을 때 이렇게 잡히고 웃을 때 잡히는 이 부분 있죠. 이 교집합의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눈을 떴을 때도 예쁘고 웃었을 때도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딱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연출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떴을 때 애교살이 거의 없잖아요. 살짝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이랑 떴을 때 교집합되는 이 부분을 잘 찾아서 터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웃었을 때 생기는 부분으로 그려버리면은 내가 평소에 안 웃을 때 라인이 애교살 라인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교집합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하시면은 완전 이렇게 웃지 말고 살짝 웃은 상태로 그려주시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애교살까지 해줬는데요.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겁니다. 언니 벌써 음영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진짜 딱 이 정도가 절대 안 망하는 정도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도 안 망해.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 해줄 건데 요거 쓸게요. 노베베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브라운 컬러. 누구나 쓰기 좋은 정석적인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요걸 사용해서 내가 원래 내려가는 그 눈꼬리 따라서 그려줄 거거든요. 저는 고양이 할 거예요. 강아지 할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내 자연스러운 음영이랑 겹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음영 따라서 그대로 그려주고 이 끝을 너무 뾰족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끝으로 갈수록 손에 힘을 빼서 없어지듯이 연출을 해주신 다음에 밑에를 그냥 손톱으로 한번 쇽 그어. 쇽 그으면 되게 내추럴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그려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 원래 눈 내려오는 거 따라서 그려주고 뒤로 갈수록 손에 힘 빼주셔서 끝이 없어지게끔 해준 다음 손톱으로 한번 슉 빼줍니다. 아마 이 아이라인 부분이 오늘 메이크업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걸 봐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을 무려 영상 통으로 해가지고 2번이나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 태그해둘 테니까 나 진짜 아이라인 잘 그리고 싶다 하시면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준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풀어줄 거예요. 사실 이 끝을 없어지듯이 연출해줘서 이렇게만 해줘도 그렇게 막 동떨어지는 느낌이 나진 않지만 한 번 더 풀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컬러는 이런 컬러. 일부러 진한 컬러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진한 컬러 사용해서 풀어주다 보면은 우리 초보분들은 진한 섀도우의 범위가 막 넓어지면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은 이 정도 컬러 사용해줄 거고 이렇게 진한 컬러 같은 경우는 볼에 떨어지면 바로 티나요. 특히나 더 신경 써가지고 브러쉬에 잘 먹여주시고 털어주시는 과정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눈을 반쯤 감고 이 눈썹을 들어주시고 이 상태로 이 아이라인 경계면 있죠?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를 그냥 일자로만 움직여주시면은 범위 넓어질 일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쓱쓱 그어가면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블렌딩을 하면은 범위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이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유튜버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미묘하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라인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눈은 반쯤 감고 이마 들어서 일자로 블렌딩 이렇게 하면 아이라인 끝이고요. 이제 속눈썹 해줄 겁니다. 속눈썹은 뷰러를 찝어주셔야 되잖아요. 뷰러 찍기 전에 이렇게 브로우 할 때 썼던 이 솔 있죠? 이걸로 속눈썹을 한번 잘 빗어주세요. 이렇게 결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뷰러를 해야지 얘네가 지들 멋대로 엉켜있는데 이걸 뷰러를 하면은 컬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엉켜있는 속눈썹들을 예쁘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으면 이제 뷰러 해줄 건데요. 뷰러를 하실 때는 이 거울을 45도 밑에 놓고 이렇게 깔아주세요. 깔은 상태로 마찬가지로 눈썹 들어주고 속눈썹을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여기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추고 얘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밑에를 찝어줍니다. 이렇게 찝어준 상태에서는 거울을 옆에다 두고 이 컬의 모양을 봐가면서 컬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봐가면서 컬이 이렇게 C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모양을 막 꾹꾹 잡아가면서 하지 마시고 살근살근 씹어가면서 점점 이 컬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2번, 3번 찝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컬링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찝찝찝찝 해주면은 뷰러가 갑자기 콱 집혀서 망할 일도 없고 예쁘게 뷰러가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컬이 좀 꼬인 것 같으면 한번 빗으로 빗어서 풀어주고 다시 또 집어주고 이걸 반복해서 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을 잘 정리해가면서 뷰러를 해주니까 확실히 예쁘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이거 사용해줄게요. 클리오 클래시 슈퍼프 마스카라 C4 또렷 컬. 제가 일부러 얇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들고 왔거든요. 이게 볼륨이라는 거가 들어있는 마스카라를 고르시면 좀 두껍게 발려요. 그럼 속눈썹이 거미다리가 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얇게 발리는 거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 뿌리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 하면서 한번 발라줍니다. 이걸 하실 때 뿌리 부분을 잘 터치를 해주셔야지 이 밑에 컬 고정이 딱 되면서 컬링이 오래 가거든요. 이 뿌리는 안 하고 위에만 발라버리면 뿌리에는 지지력이 없고 이 끝으로 갈수록 마스카라가 발려서 여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뿌리 부분도 잘 터치를 해주시고 욕심내서 너무 많이 터치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이 속눈썹을 코팅해준다 정도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트위저로 얘네들 조금 뭉쳐주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말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희 친언니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는데 저희 언니가 진짜 똥손인데도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집어서 뭉쳐주세요. 막 너무 깔끔하게 뭉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이는 애들 이렇게 뭉쳐주시면은 그냥 딱 마스카라만 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점막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채워줄 건데 아까 사용한 아이라이너 다시 갖고 와서 이 뒤에 있는 붓펜 쪽 이거를 채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눕혀주세요. 눕힌 상태로 거울 아래다 두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그냥 이렇게 도장 찍듯이 찍어줍니다. 콩콩콩 찍어주시면은 이 우리가 뭉쳐놓은 속눈썹은 유지하면서 점막을 깔끔하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점막 채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진짜 쉽죠? 여기서 살짝 더 정말 쉬운데 메이크업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걸 해줄 거거든요. 바로 요거 털이 콕콕 박힌 애가 있어요. 요거를 손에 묻혀. 손에 톡톡 묻힌 다음에 눈 중앙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게 글리터보다 훨씬 이 펄의 밀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짝의 반짝임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간 그 뭐랄까? 좀 더 예뻐. 그래서 요거를 눈 중앙에다가 그냥 토도독 얹어줄게요. 이건 진짜 쉬워가지고 요거까지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약간 아주 약간의 포인트인데 눈이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눈두덩이 포인트 넣어줬으면 이제 또 언더 해줘야겠죠. 애교살은 해야 돼.
근데 이제 애교살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조금 망설여지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애교살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막 트임도 해야 되고 컬러도 넣어줘야 되고 쉬머 발라야 되고 글리터 발라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만 애교살 연출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까 팔레트 보시면은 쉬머 컬러가 있거든요. 요거 사용해서 애교살 해줄게요. 요거를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잘 털어주시고 애교살에 가볍게만 터치해줍니다. 이게 또 어려운 게 애교살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눈동자랑 살이 닿는 이 부분에서 앞에까지는 조금 양이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손에 힘을 빼서 사라지듯이 연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추럴하게 연출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이 눈동자랑 살이랑 맞닿는 지점에 터치를 해주시고 요거를 먼저 앞으로 끌고 가서 채워주신 다음에 브러쉬에 그럼 양이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뒤로 끌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쉽죠? 이렇게 해준 김에 이 브러쉬 똑같이 쉬머 사용해서 코끝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쇼숑 해서 코끝이 뿅 올라오게. 내가 메이크업 처음 한다 하면 이거저거 많이 살 필요 없이 이 팔레트 하나면 진짜 다 돼. 브러쉬를 얹어주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코끝에 쓰면은 콧대도 한번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거 너무 이렇게 길게 터치하지 마시고 짧게. 이 정도만 터치해주시고 손으로 또 블렌딩.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 발라줄 겁니다. 립을 바르기 전에는 항상 물티슈 사용해서 한번 닦아주세요. 그냥 각질도 있고 파데나 컨실러 같은 게 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술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면은 정말 100만 원짜리 립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비싼 립을 발라도 입술이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닦아서 정리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껴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립이 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서 다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정이 되게 못생겼긴 한데 특히 요런 데 진짜 많이 끼거든요. 요런 데를 잘 이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까 사용한 퍼프 있죠? 퍼프에 뭘 더 묻히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외곽을 꾹꾹 누르듯이가 아니라 가볍게 토르르르르 지나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입술 메이크업 해줄 건데 내가 글로우 립을 좋아하든 매트 립을 좋아하든 상관없이 입술 라인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사용해줄 건데 이큰 플러피 립 펜슬 02 플레르 베리. 여기에 일단 요 립 펜슬 쪽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잡아줄 건데 요새 오버립 유행이니까 나도 막 입술 크게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입술 선 있죠? 요거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안 망해요. 이런 식으로 내 입술 선 따라서 쭉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여기가 훅 말리네 하는 부분만 그냥 살짝 들어서 올려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립 펜슬은 픽싱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너무 입술 안쪽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주름이 많잖아요. 입술 안쪽은. 그래서 약간 나중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픽싱력 좋은 립 펜슬을 사용하실 때는 이 입술 외곽만 터치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왜 옛날에 그린 색칠하게 할 때 선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선 따기 하듯이 내 입술 선 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으로 한번 가볍게 지나가서 이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의 제품으로 예쁘게 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듀얼이거든요? 이렇게 뒤에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파우더 타입의 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거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 입술 외곽쪽에 베이스처럼 발라주세요. 입술 전체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바깥쪽 있죠? 이 바깥쪽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만. 이 안쪽은 그냥 비워주세요. 이게 내가 글로우 립을 바른다고 할지언정 이 전체적으로 광이 돌아버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한 제형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이 안쪽에 글로우 립을 발라줄까요? 이거는 밀크터치 젤리핏 틴티드 글로우 2호 피치온 탑. 컬러도 너무 진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좀 옅은 컬러 사용해줄게요. 사실 립 컬러는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그냥 나한테 잘 어울리시는 거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입술 안쪽에 쓱쓱 발라줍니다.
틴트는 사실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바르시는 대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립 베이스를 너무 입술 안쪽까지 바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중에 올리는 글로우 제품이랑 엉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살짝 비우듯이 연출을 해주고 그 빈 공간에 이렇게 글로우 틴트 채워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립까지 발라주면은 메이크업 끝났는데요. 진짜 쉬운데 예뻐지지 않았나요? 제가 진짜 스킬 쫙 빼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예뻐지니까 괜히 막 어려운 거 내 얼굴에 시도해본다고 하다가 흑역사 만들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베이직 익히신 다음에 조금 더 스킬적인 부분들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이 메이크업 처음 시작하는 밀물이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